보통 3D를 하게 되면 메쉬 모델링이 나와요. 즉 메쉬라는 메쉬 객체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보통 메쉬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솔리드 모델링이에요. 솔리드 객체를 만드는 것, 이렇게 나눠져요. 크게. CAD는 이 메쉬하고 솔리드를 다 지원합니다. 물론 다른 프로그램들도 메쉬하고 솔리드하고 다 지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메쉬는 많이 안 써요. 누굴 쓰냐면 주로 솔리드를 사용합니다. 주로 얘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작업하기가 편하고 수정하기가 편해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얘도 솔리드 모델링을 합니다. 3D 맥스도 솔리드 모델링을 하고, 혹은 인벤터나 혹은 솔리드웍스 같은 CAD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기계 전용 CAD도 솔리드 모델링을 원칙으로 합니다. 솔리드 모델링을 이해하시면 돼요. 메쉬라는 얘기는 뭐냐면, 메쉬는 그물, 눈을 말합니다. 그물의 눈, 즉 그물망 있죠. 면이 그물의 망처럼 생겼습니다. 그걸 메쉬라고 해요. 솔리드는 솔리드가 덩치, 덩어리,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리드는 내부가 채워진 단단한 어떤 객체, 이걸 솔리드라고 해요. 보통 이게 돌멩이 같은 거 있죠. 안반을 자르면 돌이 딱 나오죠. 그런 게 이제 솔리드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찰흙 같은 거 있죠. 찰흙 같은 게 솔리드입니다. 보통 덩어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3D 오빗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3D 오빗. 먼저 3차원 화면 보기. 3D 오빗하고 플랜하고 두 가지입니다. 자, 3D 오빗, 3DO 엔터. 그러면 커서가 싹 바뀝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화면을 위로 올리고 위로 드래그하고 그 다음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리면 안 돼요.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싹 하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누가 보냐면 얘를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UCS 아이콘이라고 해요. 3DO 엔터. 자, 보이시나요? 위로 올리면 Z축이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아래로 내리면 안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드래그 하시면 화면을 3차원으로 둘러 볼 수 있습니다.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90도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이 X, 검지손가락이 Y, 중지손가락이 Z축의 방향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X, Y, Z가 색상으로 나와 있죠. 레드, 그린, 블루, RGB 컬러, 빛의 삼원색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네,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RGB 컬러, X, Y, Z.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둘러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요걸 3D 큐브라고 하는데, 이거 뷰 큐브라고 합니다. 뷰 큐브. 뷰 큐브라고 하는데, 이 뷰 큐브를 누르시면 돼요.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부족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뷰 큐브를 누르셔서 화면을 회전시킬 수도 있고, 얘를 눌러서 화면 회전도 가능하고, 혹은 3DO 명령어를 써서 3D 오빗 명령을 이용해서 쓰셔도 좋고, 자, 이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3D 오빗 명령을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자, 휠을 드래그하면 화면 이동, 즉 펜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화면을, 그러니까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하면 3D 오빗이 그냥 들어갑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3D 오빗 명령어가 들어갑니다. 이번엔 플랜입니다. 3D 오빗은 화면 돌려보기이고, 플랜은 화면 XY면 보기입니다. 우리가 3D를 하다 보면 XY면 혹은 XZ면 혹은 YZ면 이렇게 세 개의 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플랜이라는 명령어는 화면을 XY면 보기. 이 XY면이 결국 무슨 뜻이냐면 평면이에요. XY는 평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평면 보기 명령어입니다. 평면 보기란 뜻이에요. 자, 플랜 엔터 치면 이렇게 나와요. current UCS 라고 나옵니다. 그냥 엔터 치시면 이렇게 원래대로 최초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UCS에는 원래 의미들이 플랜에는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current UCS, 현재 사용자 좌표계의 XY면을 보세요. 이게 current UCS의 의미입니다. WCS가 있고 UCS가 있습니다. CAD에는 WCS가 있고 UCS가 있습니다. WCS는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UCS는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즉 얘는 무슨 뜻이냐면 전체 좌표계를 말하는 거고, 얘는 사용자 좌표계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좌표계는 우리가 여지껏 썼던 거고, 내가 설계를 하다 보면 여기다 원을 그리고 싶어요. 이 면에다가. 안 돼요. 글씨를 여기다 쓰고 싶어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여지껏 썼던 명령어들은 전부 XY면에만 가능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서클은 XY면에만 돼요. 텍스트요, XY면에만 됩니다. 해치요, XY면에만 됩니다. 치수요, XY면에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2D라고 했던 명령어들은 라인을 빼고 전부 다 XY면에만 그려집니다. XY면이 어디냐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바닥이 XY면이에요. 이게 XY면입니다. 이렇게 지금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Z면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X가 이쪽이든 이쪽이든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원을 그릴 거예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시로 여기를 XY로 잡아버립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가 XY야 라고 하면 Z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지금부터 여기가 XY야 라고 하면 Z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사용자 좌표계입니다. 사용자가 임시로 XY면을 바꾸어주는 겁니다. 그걸 UCS라고 해요. 우리는 UCS를 써야만 합니다. WCS 가지고는 작업이 안 되거든요. 지금 플랜이라는 명령어를 보시면
보시면 현재 UCS의 XY면 보기. 월드라고 있죠? 월드가 최초에 오토캐드 처음 실행시켰을 때의 XY면으로 되돌아가기가 월드입니다. 근데 현재 UCS를 안 바꿨잖아요. UCS를 움직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current UCS나 WCS나 현재가 똑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만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UCS를 항상 WCS랑 맞춰놓고 그리고 플랫 명령어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굳이 여기 있는 옵션들을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UCS는 우리가 그때그때 바꿔서 써요. XY면 그때그때 바꿔서 씁니다. 그런데 평면 보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UCS를 먼저 WCS랑 일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플랫 명령을 실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XY면으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이번엔 뭘 할 거냐면 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선을 그릴 거예요.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Z축 방향으로 선 그리기.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씁니다. 0, 0, Z. 이해되시나요? 골뱅이 상대좌표란 뜻이죠. X로 0, Y로 0 제자리란 뜻이죠. 근데 어디로 올라가요? 숫자가 Z로 올라가는 거죠. 플러스면 위로 올라갈 거고 마이너스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제가 한 변의 길이가 50인 큐브를 그릴 겁니다. 큐브예요. 육면체죠. 자, 50이니까 렉탱글 골뱅이 50, 50 그러면 이와 같이 사각형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라인 끝점을 지정하고 골뱅이 0, 0, 50 그러면 보이시나요? 선이 Z축으로 일어선 거. 네, 나머지는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 다음 이 사각형을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와 같이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라인 자, 끝점에서 다시 끝점으로. 자, 보이시죠? 오른쪽하고 왼쪽 차이 이해되시나요? 왼쪽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3D입니다. 정확하게 3D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2D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저게 어떻게 2D로 보여요? 3D지. 그죠?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화면을 돌려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2D 맞나요? 2D 맞나요? 네, 얘 2D입니다. 얘 2D예요. 단지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착시로 인해서 3D처럼 보이는 겁니다. 네, 캐드는 이와 같이 착시 현상이 참 많이 발생해요. 마치 3D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면을 자꾸 돌려보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렉탱글 바닥을 먼저 그립니다. 골뱅이 30, 10. 그 다음 라인 골뱅이 0, 0, 20. 카피 다시 카피. 아이고.
이렇게 된 거죠. 얘를 어레이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렉탱귤러 어레이. 자, 가로로 100mm, 세로로 100mm, 그리고 오소시에이티브는 끄고, 오소시에이티브를 끄셔야만 되죠. 만약에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정이 안 돼요. 자, 클로즈. 자, 1번은 됐으니까 넘어갑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라인만큼은 UCS하고 상관없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라인 이렇게 미드포인트로, 그 다음 10mm 가야 되네요. 라인, 자, 이렇게 10mm. 자, 이렇게 생겼네요. 라인. 그 다음에 트림을 할 건데요. 보세요. 트림이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트림도 UCS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필렛 쓰시면 돼요. 자, 분해해 볼까요? 필렛 쓰시면 자, 이렇게 해결이 돼요. 필렛을 쓰시면 됩니다. 라인, 다시 라인, 필렛.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요거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번엔 UCS입니다. UCS예요. UCS는 내가 작업하는 방향을 바꾸는 걸 UCS라고 합니다. UCS를 바꾸는 방법이 많아요. UCS 그러면 이렇게 옵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가장 쉬운 거. 세 점을 입력하면 됩니다. 원점, X점, Y점. 점 3개를 지정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원점, 두 번째 X점, 세 번째 Y점. UCS 바뀐 거 맞나요? 아주 간단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UCS 명령어 따로 쓸 것도 없습니다. 원점 클릭, X점 클릭, Y점 클릭. 그러면 간단하게 UCS가 바뀌게 돼요. 다시 보세요. UCS 원점 클릭, X점 클릭, Y점 클릭. 그러면 아주 쉽게 UCS가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월드로 가고 싶어요. 월드 기본값입니다. 여기서 엔터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월드로 되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UCS를 맞춥니다. UCS 원점, X축, Y축, 옵셋 10mm. 자, 이제 옵셋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필렛. 자, UCS가 맞았으니까 당연히 트림도 됩니다. 카피. 끝점에서 끝점으로. 역시 트림으로 자르고 라인으로 카피로 복제. 자, 그러면 3D로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한 번에 쭉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UCS 원점, X점, 그리고 Y점, 옵셋 10mm. 나머진 필렛입니다.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복사하시면 돼요. 카피. 자,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 또 필렛, 또 나머진 카피.
자, 모양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위에 4개만 해보시죠. 이 아래쪽에 3개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아래줄 2줄은 다른 방식으로 하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솔리드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솔리드 모델링 2개입니다. 로프트 이쪽인데? 네, 이렇게 솔리드 모델링, 그 다음에 솔리드 모델링을 수정하는 명령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익스트루드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명령어들 쭉 알아보도록 하죠. 익스트루드, 솔리드 모델링을 하려면 솔리드 모델링을 하려면 첫 번째 닫힌 도형, 네, 닫힌 도형, 즉 폐곡선만 솔리드로 가능합니다. 꼬인선은 불가능합니다. 2가지예요. 폐곡선만 솔리드 도형으로 가능하고 꼬인선은 불가능하고, 3번째 P라인이어야 합니다. 폴리라인이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만 지키시면 돼요. 자, 보세요. 라인입니다. 아이고. 근데 도형이 오픈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 돌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보이시나요? 면 생성된 거? 면이 좀 특이하게 나왔죠. 다시 볼까요? 보이시나요? 면이 격자 모양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격자 모양으로 면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얘가 메쉬입니다. 이게 메쉬예요. 뭐처럼 생겼나요? 그물의 눈으로 생긴 거 맞습니까? 면이 그물 모양으로 생겼죠? 네, 얘가 메쉬입니다. 닫힌 도형, 그러니까 열린 도형, 계곡선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계곡선은 메쉬로 만들어집니다. 폐곡선은 솔리드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죠. 라인, 이거 닫힌 도형 맞죠? 그죠? 그런데 P라인이어야 합니다. 얘는 폴리라인인가요? 아니면 라인인가요? 라인이죠? 그러니까 익스트루드에도 메쉬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를 폴리라인으로 어떻게 바꾸죠? 조인이요. 많이 썼죠? 조인. 선택하고 엔터. 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폴리라인 된 거 맞습니까? 네, 익스트루드. 모양이 다르죠? 네, 이제부터 솔리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폐곡선만 솔리드 도형이 가능하고 계곡선은 메쉬입니다. 그리고 폴리라인이어야 합니다. 조건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꼬인선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라인, 선을 제가 이렇게 꼬았습니다. 여기 선 꼬여 있는 거 보이시죠? 조인은 돼요, 당연히. 그런데 익스트루드 하면 아예 안 돼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이게 명령어 자체가 안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네, 이건 아예 불가능입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불가능이라고. 꼬인 도형은, 꼬인선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꼬인 도형이 풀어졌죠? 네, 익스트루드. 비로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조인 명령으로 그냥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돌출이란 뜻입니다. 돌출이란 뜻이고, 레볼브는 회전이란 뜻입니다. 로프트는 그냥 로프트예요. 로프트는 딱히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단면을 내가 지정한 값만큼 돌출시키는 것, 쭉 돌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 솔리드 도형으로 만드는 것, 그게 익스트루드. 레볼브는 단면을 내가 지정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켜서 그 형태를 얻어내는 것, 그게 레볼브입니다. 로프트는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단면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면들을 연결해서 형태를 얻어내는 것, 그게 로프트입니다. 원래 로프트는 옛날 고대 선박술, 선박술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 카약 같은 거 있죠. 카약 같은 거 만들면 그 배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앞부분,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지나서 그 다음 중간 부분 서로 그 카약의 단면이 다 다르죠. 네, 그 단면들을 만들어서 판자를 다 이어 붙입니다. 그게 로프트예요. 원래 거기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로프트라는 단어는. 로프트 모델링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익스트루드부터 해보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형을 선택합니다.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CAD가 물어봐요. 익스트루드할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엔터. 그러면 마우스의 높낮이, height of extrusion, 돌출할 높이를 입력해 주세요. 돌출할 높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50. 그러면 자, 50만큼 돌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서클을 제가 2개를 그렸습니다. 서클 1개에 카피, 복사를 했습니다. 다시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익스트루드. 자, 다 돌출될까요? 네, 다 돌출됩니다. 여기 꼬여 있잖아요.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꼬인 게 아니고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콜루전이라고 해요.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건 실생활에서는 솔리드가 만들어지면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네, 실생활에서는 콜루전을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CAD에서는 콜루전을 허용해요. 충돌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3D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 명령어가 바로 이렇게 3개입니다.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입니다. 유니온은 결합하다 라는 뜻입니다. 2개의 도형을 결합시키는 것, 이게 유니온입니다. 인터섹트는 교차란 뜻입니다. 2개의 도형이 교차하는 부분만 남기는 것, 이게 인터섹트. 서브트랙트는 빼기입니다. 즉 교차하고 있는 2개의 도형 중에서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합집합이라는 거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유니온이 합집합입니다. 인터섹트가 교집합이에요. 서브트랙트가 차집합입니다.
합집합은 뭐예요? 두 개가 공통된 거란 뜻이죠. 도형, 그러니까 그룹 두 개를 그러니까 합치는 거. 교집합은 두 개의 그룹 중 교차되고 있는 부분. 차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집합에서 B집합을 빼버린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합집합과 교집합은 A와 B를 거꾸로 해도 같은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가 결과는 어떤가요?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아요. 어쨌든 간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A와 B가 더해져야 되는 거죠. 인터섹트 교집합입니다.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A하고 어때요? 결론은 같아요. 교차되는 부분만 남아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차집합은 어떻게 돼요? A 차집합 B예요. 그럼 A에서 B를 빼야 됩니다. B 차집합 A예요. 그러면 B에서 A를 빼야 돼요. 차집합만 A, B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온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합집합이잖아요. A, B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합쳐진 거 맞습니까? 다시 보세요. 인터섹트 교집합이잖아요. A, B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같이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런데 서브트랙트는 달라요. 서브트랙트는 A, B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A 도형 선택하고 엔터, B 도형 선택하고 엔터. 다시 볼까요? 서브트랙트 A 도형 선택하고 엔터, B 도형 선택하고 엔터. 서브트랙트는 차집합이에요. A에서 B를 빼내는 겁니다. 익스트루드 돌출하기죠. 다 같이 선택하고 엔터. 돌출 높이는 20mm.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카피하고 어쩌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익스트루드 해버리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각형을 그려야 돼요. UCS 원점, X점, Y점. 그 다음 렉탱글 골뱅이 10,10 라인 대각선으로 혹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린 다음 이동하기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랑 이와 같이 일치시키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여기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이렇게 미드포인트와 이렇게 미드포인트가 만나서 중심점끼리 연결하면 모양 해결되겠죠. 자, 익스트루드 원래는 이렇게 Z방향으로 나와야 되지만 거꾸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요. 서브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똑같은데요? 자, 보시죠. 구멍 난 거 보이시나요? 네.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면이 막혀 있었던 거고, 서브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자, 작은 도형 엔터.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2D로 보니까, 라인으로 보니까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죠. 이번엔 슬라이스입니다. 얘도 자주 써요. 얘는 자르기죠. 슬라이스, 자르기입니다. 자르기. 슬라이스 역시 똑같아요. 3점을 씁니다. 자, 화면을 다시 보면 바로 얘를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다시 볼까요? UCS 원점, X점, Y점. 그 다음에 P라인으로 그리셔도 되고 라인으로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끝점을 연결한 다음 조인, 그 다음 익스트루드. 어디까지냐면 여기 있는 요 끝점까지요. 10mm라고 써도 되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면에서부터 이렇게 돌출해서 여기 끝점까지죠.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맞나요? 다시 봅니다. 이번엔 슬라이스로 할 겁니다. 슬라이스. 먼저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슬라이싱하는 자르는 명령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3포인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반드시 이 3포인트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3포인트를 누른 후 첫 번째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여기가 원점이에요. 원점.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X점. 그 다음 서드 포인트 Y점. 그러면 데자이어 사이드. 데자이어 사이드가 남길 부분이에요. 데자이어드가 선택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가지고 있을 부분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남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자이어 사이드가 바로 이쪽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클릭. 그러면 익스트루드 안 해도 되고 서브트랙트 안 해도 되는 거죠. 슬라이스라는 명령어 하나만 가지고도 금방 해결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얘도 슬라이스로 해야 됩니다. 자,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3포인트. 원점은 여기 있고요. 아니 여기로 갈까요? 원점은 여기 있고 X방향 여기 있고 Y방향은 여기고 그 다음 데자이어 사이드는 반대쪽. 그러면 금방 만들어져요. 자, 여기는 이렇게 가면 되죠. 렉탱글 골뱅이 10,10. 자, 이동하기 중간점이랑 중간점을 일치시키고 익스트루드. 자, 이 방향으로 5mm만. 자, 거꾸로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그 다음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모양이 금방 나오죠. 자, 마저 마무리해 보시죠. 자, 똑같네요. 자, 렉탱글 골뱅이 10,10. 자, 그 다음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이동하기. 역시 미드 포인트와 미드 포인트를 맞춘 후 돌출하기. 얘도 5mm만 돌출하면 되겠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그냥 결합하는 겁니다. 유니온. 그러니까 얘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렉탱글 골뱅이 15,10 카피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B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시 렉탱글 골뱅이 15,10 카피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다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다시. 자, 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슬라이스는 안 됩니다. 방법이 두 개예요. UCS 원점 X점 Y점. 그 다음 폴리라인으로 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신 다음 익스트루드 그리고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즉 이 오른쪽 면에서 형상을 만들어서 돌출하고 빼는 방법 첫 번째와 두 번째 UCS, 자 원점이 여기 중간점에 있는 거죠. X방향, 자 Y방향이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겁니다. 렉탱글도 역시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렉탱글로. 그 다음 돌출하기, 그래서 서브트랙트로 뺀 겁니다. 이렇게요. 어느 쪽이 좀 더 쉬워요? 오른쪽에서 그려서 돌출해서 빼는 게 조금 더 쉽겠죠? 네. 자, UCS 하고 엔터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첫 번째 줄은 일반적인 와이어 프레임으로, 두 번째 줄은 솔리드로 도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돌출한 다음 슬라이스를 각각 이렇게 네 방향으로 슬라이스하면 기본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서 돌출해서 빼면 됩니다. 단순해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렉탱글 골뱅이 190, 110 선을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죠. 라인 옵셋 70. 자, 이게 바닥면입니다. 익스트루드 돌출할 건데 돌출 높이가 100mm. 바닥에 있는 이 열십자를 위로 똑같이 복제합니다. 자, 위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슬라이스를 할 건데 꼭지점, 그 다음 여기 꼭지점, 이렇게 슬라이스 할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슬라이스를 4번 할 겁니다. 슬라이스 선택하고 3포인트 원점 X, Y 선택하는 부분. 모양이 좀 이상해요? 무시합니다. 슬라이스 엔터 3포인트 원점 X, Y 다시 봅니다. 슬라이스 원점 X, Y 남을 때 다시 봅니다. 슬라이스 원점 X, Y 남을 때 이렇게 생긴 겁니다. 모양 이해되시나요? 이렇게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슬라이스 4번 해야 나와요.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열십자 그려놨었잖아요. 이 꼭대기로, 이 꼭지점으로 각각 4번 하셔야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측면에 있는 여기는 요 삼각형이요. 이 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자, 근데 원래는 여기다가 그려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옵셋 77 라인을 그리면 여긴 거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다가 UCS를 쓸 겁니다. UCS 원점 X방향 Y방향 옵셋 10mm
옵셋 30mm. 그 다음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 후 24도. 다시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마이너스 24도. 선을 연결하면은요 이렇게 삼각형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자, 필요 없는 선들 빨리 지우고 그 다음 나머지 조인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겁니다. 돌출하기 그 다음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큰 삼각형 엔터, 작은 삼각형 엔터. 모양이 완성이 됐네요.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가장 3D로 우리가 솔리드로 만들기 쉬운 모양입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